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퇴근하려니까 지는 해라 가지고 아주 햇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 PB5 패신저 5인승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으로 지금 제가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막 촬영하고 스케줄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배도 고프고 한데 아무튼 이 차량으로 오늘 하루 종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차 PB5를 쳐다보십니다. 아무래도 PB5 같은 경우는 이게 디자인 자체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차량들하고는 뭔가 사뭇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에 없습니다. 솔직히 시승차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엄청난 차량이라서 그런지 진짜 길 가다가 뭐 신호 기다리고 계시는 뭐 아주머니도 계속 쳐다보시고 다른 뭐 아저씨분들도 쳐다보시고 진짜 남녀노소에게 인기라고 하긴 조금 뭐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목이 집중되는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 그래 보이겠지만 되게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낯도 안 가릴 것 같지만 되게 가리고 이렇게 갑자기 뭐 세간의 집중을 받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극내향형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전기차인 PB5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얘는 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과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시승차다 보니까 최고 트림의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기 전에 기본 가격은 4,520만 원이고 제가 타고 있는 플러스 트림은 4,8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전이니까 보조금이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베이직 트림을 구매했을 때 한 4,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이제 풀 옵션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추가할 수 있냐면은 전동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요 ADAS 보강된 거, 그리고 모니터링 팩, 요 360도 어라운드 뷰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와 함께 뭐 전방도 볼 수 있고 화면을 또 이렇게 크게, 주행 중엔 또 안 되네요. 주행 중에는 조그만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정차 중에는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함께 스마트 커넥트라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기아 디지털 키 2 그리고 원격으로 차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요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지만 트림만 고르면은 뭔가 약간 옵션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추가 옵션을 조금 더 껴가지고 보통은 많이 출고를 하는데 PB5는 트림 선택 하나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옵션들이 꽤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이브 와이즈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좀 기본으로 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최근에 출시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최신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가령 뭐 회생제동도 뭐 3.0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들어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알아서 제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막 스마트 크루즈를 안 틀었는데도 앞에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엑셀을 밟는 족족 회생제동 없이 그냥 쭉 가줘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또 카메라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앞에 차가 정차를 할 것 같은 막 브레이크 잡고 앞에 막 차가 갑자기 많아져. 그럴 때는 별도로 제가 뭘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회생제동이 갑자기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능 때문에 주행 중에 사용성이 편리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정차한 김에 이거 화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360도도. 그리고 전방에 지금 이제 모니터를 본 김에 얘는 지금 신규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커넥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규 운영체제 하면은 현대기아차는 CCNC였죠.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CCIC였는데 얘는 지금 플레오스 커넥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CCNC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SDB라고 하거든요. 요즘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뭔가 이 화면상에서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CCNC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조금 기능이 많아진 자동차 화면이라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뭐 정차 중에는 동영상 시청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앱을 사용하는 거였다면은 플레오스 커넥트 같은 경우는 진짜 뭐랄까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앱이 지금 뭐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앱 마켓을 들어가게 되면은 로그인을 해야 돼요. 나는 플레오스 계정이 없는데 아무튼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냥 태블릿처럼 노트북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앱 같은 경우는 멜론, 지니뮤직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이라고 해가지고 요 모드가 플레오스 커넥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스트리밍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음악.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 자체에 들어있는 음악입니다. 완벽한 날씨에 잠시 머무를게요. 뭐 어느 순간 물이 익은 계절, 뭐 길어지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운전할 때에는 이런 음악이 좋아요 하면서 뭔가 멜론이라든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기분에 맞게 또는 상황에 맞게 음악들을 알아서 이제 골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쵸? 느낌 좋게 그루브를 탈 때 이건 무슨 이용권을 구매를 해야 되네? 주행 중에는 또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차 중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마침 또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기능이 있지만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고개를 들고 경쾌하게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두 개밖에 없네요. 한번 눌러볼까? 왠지 이렇게 커피 한 잔. 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테마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좀 다양하게 들으려면은 이용권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앞에 모니터 화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카페 BGM이다. 카페 BGM. 그쵸? 왠지 뭔가 카페라떼 따뜻한 거 한 잔이요 라고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카페라떼가 너무 먹고 싶은데요? 먹고 싶어 지금. 어떡해. 그리고 이외에도 기아 AI 어시스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자연어도 습득이 가능해서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한번 말을 해볼까요? 누르고 나 추워.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뭐라고?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어컨 꺼줘. 에어컨을 끌게요. 아니 요거 자연어까지 습득이 가능하면은 나 추워 나 더워라고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야지. 왜 에어컨을 꺼줘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거 갑자기 이거 화가 났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자연어가 아니잖아. 에이 뭐야 실망입니다. 에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 나 배고파. 기분 좋아지는 달콤한 디저트 어때요? 좋아요. 먹고 싶어요. 아 뭐야 이거. 기분 좋아지는 달콤한 디저트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뭐 별도의 뭘 뭐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카페를 찾아준다든지 근처 맛집을 찾아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 말을 대답을 해줄 뿐이다. 지금 제가 공복이라서 살짝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네요. 이거 근데 제가 아직까지 플레오스에 대해서 좀 사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홈 화면을 어떻게 가야 되지? 뒤로 가기 어떻게 가지? 와 쉽지가 않은걸? 뒤로 가기 버튼이 무엇일까? 이건가? 아 이게 홈 화면이네. 하 진짜 제가 은근하게 기계치거든요. 은근하게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그런 게 고장났어. 그럼 새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노트북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뭐 윈도우 운영체제 바뀌면 또 버벅거려가지고
이 기능 없는 것 같으면서 한동안 또 버벅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플레오스 커넥트가 많이 사용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버벅거립니다. 기능이 좋아졌지만 이게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진짜 눈 깜짝할 새 계속 막 발전되고 막 변화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사람이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 것 같네요. 갑자기 슬퍼지네. 이렇게 맛집, 음식점 이런 것도 기존에는 있었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맛집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맛집 로드가 있네? 맛집 로드는 현대자동차 그룹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방문하고 평가한 맛집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 차로 편안하게 갈 만한 맛집을 추천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헉, 뭐야, 이것도 플레오스에 처음 탑재된 거예요. 이거 CCNC에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를 타시는 분들이 인정하는 맛집들의 목록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 대동여 지도 마냥 맛집 지도가, 아니 세상에, 심지어 별점이 있어. 그러니까 별 3개가 만점인데 거기서 만점부터 별 2개, 별 1개 이런 순으로 능이버섯 백숙 맛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별점까지 있다. 오, 진짜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기능입니다. 사실 보통 이제 자동차 내비하면은 뭐 길 안내 해주는 거 그 정도가 다였잖아요. 근데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마치 AI, 뭐 챗GPT처럼 이렇게 인증된 맛집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맛집 로드 웬일이야. 너무 좋은데? 그리고 얘는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주변에 알려주는데 이게 또 충전기가 몇 킬로와트로 충전이 되는지, 총 갈 수 있는 대수, 그리고 현재 있는 대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거의 다 만차네요, 만차. 그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데 보통 이제 장거리를 가면은 좀 약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간당 할 때 대부분은 휴게소에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휴게소도 이제 충전기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막 몇천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몇 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충전기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9개가 지금 충전 중이야. 그러니까 빈자리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휴게소를 가는 그 진입 그 경로에 만약에 전기차가 한 3대가 있다. 근데 다들 뭔가 급박해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제 레이싱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레이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기차 충전은 또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네요. 아무튼 제가 시승 중인 요 PB5 같은 경우는 패신저는 72.2kW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주행 가는 거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배터리가 77%가 차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또 이게 미니멈과 맥스를 보여줬었는데 여기 있어.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보통 제가 촬영할 때 클러스터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썬루프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하거든요. 근데 PB5는 뭐 아시다시피 썬루프가 없어가지고 제가 서브 카메라를 이쪽에다 설치했더니 안 보이겠네. PB5 패신저는 1회 충전 시에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358km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00%일 때 358km인 거고, 저는 지금 배터리가 77%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358보다 훨씬 많이 나오네요. 366. 얘가 100% 충전하면은 몇 킬로 갈까? 제가 생각하기엔 400km 넘게 나올 것 같은데요. 한국은 전기차 주행 거리를 테스트할 때 되게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WLTP와 비교하면은 진짜 몇백 킬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PB5가 358 정도밖에 인증을 못 받았지만 만약에 얘가 WLTP로 인증이 나온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00 중반에서 후반? 진짜 후하게 쳐주면 500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좀 추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특히 뭐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동네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막 겨울에 가면은 막 영하 20도, 막 25도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꺼놔서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을 키면은 주행가는 거리가 이렇게 갑자기 또 달라집니다. 모든 전기차가 똑같죠. 공조 시스템을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행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에어컨을 끄고 77%일 때 주행가는 거리가 366km인 거고 미니멈은 179km, 맥스는 412km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 완충을 하면은 500km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전비도 지금 현재 6kg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 PB5가 지금 공차 중량이 2톤이 좀 넘거든요. 전기차 치고는 엄청 무거운 건 아니지만 또 엄청 가볍다라고 할 수도 없죠. 주행 가는 거리를 위해서 최대한 경량화를 시킨 게 2톤이란 말이죠. 이게 내연기관에서의 2톤인지 전기차에서 2톤인지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내연기관에서 2톤이면 무거운 편인 거고 전기차에서 2톤이면은 그냥 뭐 중간? 쏘쏘?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전비가 6kg대면은 진짜 잘 나오는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은 진짜 주행 가는 거리 대비 전비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PB5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가장 활용하기 좋게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뭐 뒤쪽에 보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 시승 행사 때 제가 좀 2열에 대해서 혹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팔걸이도 없고 컵홀더도 없고 아무런 옵션도 없고 창문도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 아니 이걸 어떻게 타느냐 라고 약간 좀 혹평을 했었는데 그거를 혹시 들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시승행사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뒤쪽에 보니까 2열 컵홀더 액세서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도 이제 컵홀더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량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배터리를 큰 걸 넣어놔도 그만큼 차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주행간 거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배터리를 큰 걸 넣은 의미도 없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만약에 4천만 원짜리 차예요.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만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비싸져요. 가성비 있게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적당한 킬로와트 수의 배터리를 넣음과 동시에 실내 공간도 잘 뽑아야 되고 또 여기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려면은 경량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2열에 옵션이 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열 현가장치, 그러니까 서스펜션 방식도 보통 이 정도 급이면은 사실 멀티링크 넣어줄만 하거든요. 요즘은 소형급에도 뭐 옵션 추가하면은 멀티링크 넣어주잖아요. 근데 PB5 패신저는 승용임에도 불구하고 2열 현가장치가 좌우가 묶여있는 방식인 토션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토션빔이라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구조가 조금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전기차에서는 공차 중량을 덜어낼 수가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고요. 또 부피가 적어요. 멀티링크에 비해서. 왜냐면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공간으로만 봤을 때에는 토션빔을 안 넣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2열도 최초 시승 행사에도 탔었고 했었는데 의외로 또 2열 승차감이 토션빔 치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좌우가 묶여있는 타입인 거지 이게 서스펜션을 분해를 해보면은 안에 엄청난 부품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안쪽에 뭐 고무 댐핑도 어떤 거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방향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달라지고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결과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덩치도 크고 또 얘가 택시 모델도 있거든요. 택시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는 운송용 수단이기 때문에 2열 승차감을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팔리지. 그래서 토션빔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탈만한 괜찮은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16인치의 작은 휠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 편편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이라든지 충격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카카오티 있잖아요. 택시 앱. 거기서도 이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PB5 패신저 모델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은 미터기라든지 뭐 콜 잡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되게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PB5 같은 경우는
택시 미터기 앱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2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 여기저기 핸드폰을 넣을 필요 없이 이 인포테인먼트 하나만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미터기도 되고 콜 잡는 것도 가능하고 또 카카오 내비도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자차도 있고 맨날 이렇게 시승차를 타지만 진짜 웃기게 택시도 자주 타거든요. 택시도 은근하게 자주 탑니다. 뭔가 좀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택시도 자주 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주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이제 카카오티를 이용해서 택시를 불렀어. 그럼 요즘은 차종도 뜨잖아요. 근데 PB5가 떠. 그러면은 뭔가 엄청 반갑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션빔 서스펜션이 있는 거 중에서는 괜찮다는 거지, 택시 부르면 보통 소나타나 K5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잘 부르면 그랜저나 K8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뒷자리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세단이라서 오는 안락함이 있고, 또 2열 현가정치가 어쨌든 간에 좌우가 독립 방식인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PB5가 온다면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좋으냐면 이제 공항 가는 밴 부를 때 있잖아요. 보통 공항 가면은 캐리어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짐이 많잖아요, 일단은. 근데 짐이 많을 때 일반 택시, 소나타라든지 K5를 부르면은 살짝 미안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죄송해지는? 왜냐면은 옛날 택시들, 특히 옛날 택시들은 가스차가 많다 보니까, 요즘 가스차들은 본배형 도넛 방식의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넓은데, 옛날 가스차들은 뒤에 무슨 지드포가 달려있어. 그래갖고 트렁크 공간이 진짜 좁거든요. 그래서 20인치는 괜찮은데 만약에 28인치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택시를 부르게 되고, 아니면은 진짜 좀 기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뒷자리에 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PB5는 진짜 28인치가 뭐야, 28인치 몇 개 가져와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은 현재는 5인승밖에 없는 거지, 나중에는 2, 2, 3 이런 배열로도 3열까지 시트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3열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저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진짜 축구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공항 가는 밴을 불렀을 때 이 PB5가 온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을 때는 장점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4명이서 택시를 부를 일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 저 포함해갖고 4명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고 놀다가, 야 근데 우리 다른 데 가면 안 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버스는 끊겼어, 지하철도 끊겼어, 밤이야, 그리고 술 먹어서 운전도 안 돼. 근데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걸어가긴 멀어. 그럴 땐 택시를 부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4명이서 택시를 부르면 약간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소나타 K5 같은 중형 세단이 오는데, 이 중앙 시트에 앉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앉게 되면은 이 기사님하고 자꾸 이제 아이 컨택이 되거든요. 중앙 시트에 딱 이렇게. 그래서 뭔가 약간 민망해지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보통은 이제 둘둘 찢어져서 타자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PB5는 요 중앙 시트 있잖아요. 뒤쪽에 중앙 시트. 여기가 탈만합니다. 탈만해요. 보통 시트들은 중앙 시트가 뿔뚝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루프가 천장에 닿기도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양쪽의 시트처럼 편안합니다. 물론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차량들의 중앙 시트와 비교했을 때 탈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명이서 놀다가 택시를 탔을 때 PB5가 오면은 좀 괜찮은 거죠. 기사님께도 덜 미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승용 타입의 PB5 패신저를 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상용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승용이다 보니까 조금 옵션 더 들어가고 실내 내장재 조금 더 고급감 추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상용의 느낌이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곳곳에 있기는 해요. 요런 프론트,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는 보통 이제 트럭에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승용보다는 상용에 가까운 느낌이고, 제가 창문 열어볼게요. 창문이 버스야. 거의 관광버스야. 엄청 큽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승용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상용의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또 실내 내장재가 카고에 비해서는 조금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플라스틱의 비중이 조금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승용하면은 보통 이제 음악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PB5 패신저는 이 사운드 시스템 옵션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은 뭐 보스 시스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기본 오디오입니다. 기본 오디오로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2열에 탔을 때 저 수동식의 창문도 고급감을 해치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뮌헨에 갔거든요. 독일 뮌헨. 그 IAA 이제 모빌리티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폭스바겐 부스를 가니까 ID 버즈 아시죠? 이렇게 약간 생김새도 PB5랑 비슷해요. 걔도 전기차이기도 하고. 아무튼 ID 버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물론 비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ID 버즈도 2열에 가면은 창문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웬걸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전동식인 거예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슈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런 옵션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고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PB5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전기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따로 추가를 해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타면서 자꾸 아쉽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개선이 되면은 그만큼 비싸진다, 가격이 비싸진다. 맞는 말이죠. 아무튼 네, 지는 태양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전부터 하루 종일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이제 입을 다물고 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